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오늘도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드릴 텐데요. 그 전에 촌철님들의 아침 인사부터 챙겨드리겠습니다. 박찬기 님이 강릉 산불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용기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힘내세요 라고 하셨고요. 어제 산불 정말 무섭던데요. 네, 너무 무섭더라고요. 다행히 비가 와서 진화가 돼서 정말 다행이고요. 박찬기 님이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 불조심도 합시다 라고 인사 남겨주셨고요. 신현숙 님은 황사가 매우 심한 아침입니다. 건강을 위해 마스크 꼭 착용하세요 라는 당부 남겨주셨고요. 네. 라면조아님이 캐나다 시간으로 오후 6시에 시청하고 있습니다. 오, 저녁 시사가 되는군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침 시사인데 캐나다에서는 저녁 시사가 되는데 네. 해외에서도 많이들 들으시잖아요. 시선집중 네, 감사하고 네. 지금 저희가 최근에 미국 정보기관의 도감청 논란에 대해서 연일 짚어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잠시 후 2부에서 미국 현지 보도는 어떤지 알아볼 텐데 세계 곳곳에 계신 촌철님들이 그곳 현지 보도는 어떤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리고 다시 한번 강릉 산불로 피해를 입은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용기 잃지 마시라 이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AS 타임 한번 가볼까요? 네, 어제 이 시간에 새내기 검사로 임용을 앞둔 로스쿨 졸업생이 술에 취해서 행인과 시비가 붙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머리채를 잡고 내가 누군지 알아? 어느 라인이야? 이렇게 물었다는 황당하고 어이없는 뉴스를 좀 저희가 전해드렸잖아요. 네. 제작진이 이후에 취재한 결과에 따르면 머리채를 잡힌 건 여경이 아니라 남성 경찰이었다고 합니다. 그냥 경찰관 이름만 보고 여경인 줄 알고 썼다는 건가요? 네, 맞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당시 이 예비 검사는 완전 만취 상태였고요. 주폭으로 현행 체포된 후에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 원의 선고유예를 내렸습니다. 네. 왜 선고유예를 내렸냐? 재판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초범이다. 그리고 경찰이 선처를 구하고 있다. 이런 거를 참작을 했다고 하는데 저희 취재에 의하면 폭행당한 경찰이 합의를 해준 건 아니고요. 이 예비 검사가 친척을 대동해서 수차례 찾아와서 선처를 요청해서 경찰이 처벌 불원서를 써줬다고 합니다. 뭐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이 예비 검사가 검사가 되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네. 법무부가 이미 보도되기 전에 검사 임용 예정자 사전 교육에서 배제를 했다. 검사로 임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네. 근데 검사는 안 되지만 로스쿨 졸업생이잖아요. 변호사는 될 수 있지 않을까? 이건 괜찮나 싶기도 하고 또 이 건이 선고유예로 끝날 일인가? 제 입 어떻게 보세요? 일단 변호사가 되면 변호사 자격시험을 일단 통과를 해야죠. 아직 결과 발표는 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설령 그걸 통과한다 하더라도 변호사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대한변호사협회가 등록을 받아줘야 되거든요. 대한변협이 받아줄지 이걸 좀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검찰 같은 경우는 검사로 임용을 안 한다라고 지금 결정을 해버린 상태인데 대한변협이 변호사로 받아준다? 그렇게 갈지 한번 좀 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선고유예가 타당한 지금 형벌이냐? 이 형벌에서 동등성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 동등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같은 내지 비슷한 종류의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는 그 처벌의 수위도 비슷해야 된다라고 하나. 뭐 어찌 본다면 당연한 어떤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공무집행 방해 사범에 대해서 그러면 벌금 3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이 그동안에도 많이 있었느냐를 비교해 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별로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놓고 본다면 동등성의 원칙에 과연 이게 부합되는 거냐라는 얘기는 나올 수 있는 것이겠죠. 네, 그렇죠. 그리고 전국 경찰 직장 협의회 민간기 위원장이 저희 취재에 응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선고유예는 사실 이해하기 어렵다. 보통 경찰에서 공무집행 방해는 합의를 안 해줄 뿐더러 일반인의 공무집행 방해의 경우 선고유예로 판단하는 경우는 없다. 대부분 이럴 경우에 검찰이 항소를 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지켜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제이비타임즈 오늘 주목할 뉴스들 본격적으로 챙겨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대변인실 명의로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이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 미국 정부의 도감청 의혹에 대해서 한미 국방장관은 해당 문건의 상당수가 위조됐다는 사실에 견해가 일치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김태호 국가안보실 제1차장도 같은 내용의 주장을 내놨는데요. 잠시 들어보시죠. 오늘 아침에 또 양국 국방장관께서 통화를 하셨고 양국의 견해가 일치합니다. 공개된 정보의 상당수가 위조되었다. 거기에 대해서 평가가 일치하고
다만 이제 미국은 본국의 문제니까 법무부를 통해서 경위 그리고 배후 세력을 찾아내기 시작할 것이고 시간이 좀 걸릴 것이고요. 따라서 한미 간에는 일단 지금 평가가 일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외교부의 입장도 나왔는데요. 도감청 의혹에 대해 미국 측에서 관련 조사가 시작된 것으로 안다. 추후 필요한 조치가 있을 것이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정리하면 도감청 문서라는 것의 상당수가 위조된 것으로 밝혀져서 미국 법무부가 위조 및 유출 경위 조사에 나섰다. 뭐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말 그럴까? 이걸 한번 좀 짚어봅시다. 왜 다른 정황이 있습니까?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이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일부 문서가 변경됐고 국방부가 문건의 유출 과정에 대해 조사를 하기 시작했다고 설명을 했어요. 여기까지는 맥이 거의 같은 주장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그 다음인데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문서의 일부가 변경됐다면 나머지는 진본이라는 뜻이냐? 이렇게 반문을 한 거죠. 그랬더니 커비 조정관이 변경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문서들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 다시 말해서 변경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문서도 있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일부는 진짜라고 받아들이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니까 커비 조정관이 다시 그들 문서의 진실성과 진위 여부에 대해 말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기자가 또 나섰습니다. 만약 그 문서들이 완전히 가짜라면 그렇다고 이야기할 것이고 따라서 그들 문서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해야 하는 거 아니냐. 확실하게 좀 얘기하라 이런 취지의 질문이었던 거죠. 그랬더니 커비 조정관이 그들 문서가 가짜라고 말하지 않았다. 다만 절충됐다고 말했을 뿐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네, 헷갈리는데요. 오락가락 갈팡질팡이죠. 자, 기자와 커비 조정관의 이 문답에서 지금 확인될 수 있는 게 뭡니까? 자, 상당수가 위조됐다라고 하는 거의 단정적 언사와 우리 정부의 커비 조정관의 기자와의 문답이 지금 어떻습니까? 비교를 하면 지금 단원으로 가고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공개된 정보의 상당수가 위조됐다고 했는데 그 상당수에 한국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까? 아닙니까? 김성한 전 안보실장이 일부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그러면 나머지 일부는 사실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은 일부 그러니까 위조입니까? 전체 위조입니까? 뭘 좀 정확히 좀 이야기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헷갈리고 촌철님들도 헷갈리고 계신 것 같은데요. 커피차이리님 상당수 위조요? 그럼 상당수는 사실이라는 거 아닙니까? 최수진님 본질은 안드로메다로 가는 것 같아요. 라는 촌철 남겨주셨고 김호견님은 위조는 됐지만 도청은 했다는 겁니까? 라는 물음표 보내주셨고 봄날님은 상당수라고 했지 전혀 아니다라고 하지 않았네요 라고 해주셨는데 네. 정말 헷갈리죠. 헷갈리는데 어쨌든 대통령실은 용산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은 터무니없는 거짓 의혹임을 명백히 밝힌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짚어야 되는 게 한미 국방장관의 통화에서 상당수 정보가 위조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의 견해가 일치했다. 지금 이렇게 발표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정부는 어떤 근거로 상당수가 위조됐다라는 결론을 내려서 미국 국방장관한테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러면 우리 정부는 그러니까 왜 상당수라고 하는 표현과 이런 거 한정적 판단을 내렸을까요? 왜 전체라고 안 하고? 그러니까요. 이거에 대한 답을 먼저 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미국은 무슨 근거로 위조를 했는지 우리한테 그럼 설명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좀 궁금한데 여튼 어제 미국으로 간 김태우 국가안보실 1차장은 미국 측에 어떤 입장을 전달할 거냐라는 기자들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할 게 없죠. 왜냐하면 누군가가 위조를 한 거니까. 할 게 없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근데, 제가 네. 조금 전에 전해드렸죠. 커비 조정관이 기자한테 했던 말. 그럼 이거하고 지금 김태호 1차장이 지금 단정적 표현을 한번 대비를 해보세요.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지. 왜 우리 정부가 더 적극적입니까 이렇게?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존 커비 국가안보회의 조정관은 미국 그 국가안보회의 조정관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어떤 대화인지는 해당 국가에서 말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럼 우리 정부가 우리한테 또 대답할 의무도 있는 건데 네, 헷갈리네요. 네. 외교 문제 나온 김에 일본 관련 문제도 좀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그러게요. 일본이 어제 외교 청서를 공개했습니다. 외교 청서는 매년 4월에 발표하는 건데요. 국제 정세와 일본의 외교 활동을 기록한 백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외교 청서에서 일본 정부는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했고요. 한일 정상회담 등을 통해 강제징용 문제 조기 해결을 모색해 왔다는 점도 기술을 했는데 유의할 점은 바로 그 기술 내용. 이것만 뽑아서 한번 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3월 6일 한국 정부는 옛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에 관한 자신의 입장, 그러니까 대위 변제 얘기하는 거죠. 자신의 입장을 발표했다고 기술한 다음에 하야시 외무상은 한국 정부가 발표한 조치는 2018년 대법원 판결에 의해 매우 엄중한 상태에 있던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것으로 평가하고 이번 발표를 계기로 조치의 실행과 함께 한일이 정치, 경제, 문화 등 분야에서 교류가 강력히 확대돼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하야시 외무상이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 발표된 한일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개성하고 있다고 확인한다고 밝힌 대목은 빼버렸습니다. 그냥 평가한다라고 하는 내용만 집어넣습니다. 이로써 한국 정부는 먼저 조치를 취하고 일본 정부는 그거를 평가해주는 이런 양국 관계로 설정을 해서 기술을 해버렸습니다. 수평적 상호주의와는 거리가 멀어도 아주 먼 일본의 일방적이고 고압적 태도가 녹아있는 기술이다. 이렇게밖에는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박한숙 님이 혈압 상승합니다라고 해주셨는데 네. 일본의 태도는 미래를 향해서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질 않고 있다. 이런 게 지금 점점 드러나고 있잖아요. 네. 우리 정부가 뭐 어제 항의를 하긴 했는데 독도 문제 가지고 항의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 일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본 어떻게 해야 될까요?를 물어보기 전에 이런 일본을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부터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제 물음이 그건데요. 어떻게 네. 해야 될까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외교 문제 두 개를 저희가 짚어드렸는데요. 6300님이 우리 대통령 마음이 너무 넓으신 것 같아요 라고 해주셨는데 좀 더 날카롭게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주문이 아닐까 싶네요. 네.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서울시가 엊그제 브리핑을 통해서 12구 참사 희생자 서울 분향소와 관련해 2월 16일부터 4월 6일까지 16차례 면담을 했으나 유가족 측이 시의 제안을 수용하지도 대안을 제시하지도 않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더 이상 대화는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선언을 하면서 행정 대집행을 예고를 했고요.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유가족 협의회에 따르면 서울시가 2월 4일부터 4월 6일까지의 서울광장에 합동분향소를 설치 운영한 데 대한 변상금 2,899만 2,760원을 내라고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아, 왜 갑자기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는 거죠? 자, 이거저거 다 빼고 왜 이 시점에 갑자기 이렇게 나오는가? 요것만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서울시는 브리핑에서 봄철 서울광장에서 여러 프로그램이 예정돼서 시민에게 서울광장을 온전히 돌려줘야 할 때다라는 이유를 댔는데요. 그럼 그 전에는 서울광장이 한가했기 때문에 그냥 놔뒀던 것이냐. 이런 반문을 좀 던져보고 싶은데 제가 유의해서 보는 시점이 있습니다. 며칠 뒤면 세월호 참사 9주기가 됩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자, 분향소라고 하는 게 12구 참사 유족들과 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만나고 연대하는 공간으로 그러니까 활용되는 것을 우려해서 차단해 나선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의혹 내지 궁금증은 근거 없는 것일까요? 아닐까요? 전 이걸 물어보고 싶습니다. 서울시와 유족 간의 대립이 계속되면 서울시 의회가 나설 수도 있다라고 했던 의장 인터뷰가 생각이 나는데 이렇게 대립만 할 일인가 조금 가슴이 좀 답답해지네요. 아름다운 서울님이 이제 국민이 12구 참사를 잊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라는 물음표를 보내주셨습니다.
방안이 좀 있을까요, 이게? 아니 근데 바로 서울시청 바로 코앞에 설치된 분향소고 시민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시민들의 발길이 어떤지 두 눈 똑똑히 뜨고 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아, 시민들이 잊을 거다라는 생각을 그런 상태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어떤 건가요?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이 지난 주말에 국민의힘에 김재원 최고위원의 징계를 요구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여권 관계자가 전한 내용이라고 하는데 김기현 대표는 일단 이양희 윤리위원장의 사임으로 윤리위원회가 공백 상태인 점을 들어서 윤리위원장 임명 후에 김재원 징계건을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뭐 이런 내용도 함께 들어가 있는 그런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대통령실이 이런 징계를 요구를 해도 되나? 이런 물음표가 일단 생기고요. 네. 또 지난 주말이면 좀 시차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궁금증도 생기네요. 뭐 일단 뭐 규정상으로는 당원이면 누구나 저기 제소할 수 있다고 하니까 대통령도 지금 당원 아닙니까? 뭐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근데 당원도 당원 나라만 아닐까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네. 뭐 그건 떠나서요. 일단은 지금 이것도 역시 왜 이 시점이냐 이걸 좀 짚어봐야 될 건데 김재원 그 최고위원의 문제의 발언이 나온 뒤 상당히 지난 다음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정말로 이 보도가 맞다면 이건 좀 너무 뒷북 대응 아니냐 이런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나마 이유를 찾자면 그 이후에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지지율 하향 추이 이걸 고려한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있을 수가 있겠죠. 지지율 반전을 꾀하기 위해선 본보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본보기를 김재원 징계로 삼은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가능해지는 건데요. 지지율 반전이 이 본보기 사례 하나로 과연 될 수 있을까? 이런 일단 의문점이 제기가 되는데 김기현 대표가 어제 SNS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전광훈 목사의 일거수일투족을 당과 결부시켜 당과 당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체의 언행에 대해서 당 대표로서 엄중히 경고한다 이렇게 밝힌 건데 언론은 이걸 홍준표 대구시장을 겨냥한 그러니까 입장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김재원 최고위원을 징계할 요량이라면 홍준표 시장에게 엄중 경고를 할 게 아니라 홍준표 시장의 지적을 경청하는 모습을 보여야 오히려 명분 쌓기에 해당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아니다. 그런 점에서 정말 김재원 최고위원 징계로 갈지 대통령실에서 징계 요청을 한 건지 점검이 필요한데 오늘 아침에 또 비슷한 보도가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이 징계 요청을 했다는 내용은 없지만 김재원 징계를 추진한다는 지금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3일인가요? 새 윤리위원장을 네. 임명한 다음에 징계를 추진한다. 이런 좀 보도가 나왔는데 그러면 당이 갑자기 한 달 자숙하는 걸 퉁치는 식으로 했는데 갑자기 또 나오는 거면 또 역시 대통령실과 이게 연관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추측은 다시 따라붙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주목할 발언을 이게 다 익명 보도라서 좀 그렇기는 한데 한 최고위원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김재원 최고위원의 발언에 대해 이대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당 지도부와 대통령실 전반에 있는 게 사실이다. 한 달간 셀프 자숙에 들어간 것만으로는 성남 민심이 사그라들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 모두 공감하고 있다. 아니 그러면 김재원 전 최고위원 징계를 추진을 하면 그 5.18 발언 때문입니까? 4.3 발언 때문입니까? 4.3 발언 때문이라고 한다면 태영호 최고위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5696님이 바로 그거를 물어주셨는데요. 김재원 최고위원은 그럼 징계하면 태영호 최고위원은 안 합니까? 라는 질문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부적절한 발언 전반에 대해서 그러니까 당의 어떤 그 위신이나 그러니까 신뢰도를 실추시켰다는 판단이라고 한다면 조수진 최고위원의 당공기 발언은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는 당내 기류가 조금 달라졌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이디어 차원인데 좀 너무 비판을 많이 받았다 뭐 이런 기류들이 당에 있다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제가 지금 주장을 해서 제 주장을 앞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김재원 최고위원만 징계를 추진하면 이런 이야기가 따라 붙을 거다. 당연히 따라 붙겠죠. 그걸 좀 지적하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인 겁니다. 박상록님이 재밌는 촌철을 주셨는데요. 이건 토사구팽인가요? 양두구육인가요? 마치겠습니다. 더마카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